4시 여러분의 주식 해결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재입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대거 추가되면서 다시 이 반사이익 관련 종목들이 오늘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50, 모나리자 등이 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한 종목에 투자한 것이 계속해서 큰 상승세를 키워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요즘 이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내 혼조세를 보인 시장 속에서 아직 이 지수 상승 추세는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단기 타격의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라는 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이 비가 올 때는 우산을 그리고 날이 맑을 때는 운동화를 챙겨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마감 30분 만에 찾아오는 주식 해결사가 이 시장 변동성에 끄떡없는 여러분의 계좌 지켜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02-786-1022 또는 1073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진단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 상담 문의 주시고요. 지금부터 주식 해결사 출발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식 해결사 두 분은요. 올스탁 김민재 전문가 그리고 오창록 전문가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상담 첫 번째 고민 종목은 HB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의 매수 가격이 3,540원에 비중 10%인데요.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전문가가 최근에 꾸준히 올해 수익을 키워갈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해 주신 종목이기도 합니다. 떨어지면 오히려 비중 확대라고 하셨지만 이분의 매수 가격이 3,540원이기 때문에 의견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민재 전문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 확대하자라고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중 10% 가지고 계신 걸로 전달을 주셨고요. 한 20% 추가적으로 더 늘리시면 아마 평균 단가가 굉장히 확 낮춰지는 효과가 나올 겁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540원 구간이시면 뭐 전고점 보유 기간도 좀 제법 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비중을 크게 늘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10%니까 비중 20% 늘려서 최대 30%까지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려올 때마다 지금 흐름을 보시면 꾸준히 밑에서 지지받으면서 거의 항상 받쳐주는 종목이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에서 비중 추가하셔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좀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좀 비중을 늘려가는 관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 이 비중을 확대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이 수익을 키워갈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HB테크놀로지였고요. 다음에는요. SNK폴리텍입니다. 매수 가격이 8,890원에 비중 25%입니다. 이 SNK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이 9,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종목 토론방에 있던데 오창록 전문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진실을 알려주시죠. 네, 제 의견도 비슷합니다. SNK폴리텍 요 시청자분 매수 가격이 현재 가격에서 2% 정도 가량 차이 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SNK폴리텍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과 OLED, LCD 제품용 LCD 제품에 이제 충격 흡수용 부품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고밀도 폴리우레탄 폼 시트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자회사 상장 예비 심사 이슈가 있었는데요. 차트 보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SNK폴리텍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에 1차적으로 9월 달에 좀 시장이 조금 회복될 때죠. 그 당시에 1차적인 시세를 내고 작년 12월 달 그리고 올해 1월 초까지 한 번 더 시세를 냈었습니다. 바로 요 날인데요. 1월 9일과 10일 자회사인 MPD가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안타깝게도 힘을 더 내지는 못하고 이제 그 당시에 상승했던 부분을 전부 다 반납했는데요.
최근에 단기 추세는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꽉 찬 장대 양봉으로 이제 종가가 고가로 마감했는데요. 수급까지 살펴보니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외인 기관이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분의 8,890원까지는 무난히 도달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9,5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10,000원이란 이제 라운드 피겨가 바뀌는 그 자릿수가 바뀌는 부분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9,500원까지 보시고요. 10,00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좀 길게 11,000원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창록 전문가 역시 이 종목 9,000원 가볍게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어요. 9,500원 봐주셨고요. 조금 더 간다면은 11,000원대까지 이야기를 나눠주셨네요. 다음에는 KH바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23,000원에 비중 15%입니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이 갤럭시 Z 플립 이 판매 호조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로도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목표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면서 대응을 보면 좋을지 김민재 전문가 알려주시죠. 네, 이 종목도 역시 홀딩 관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조정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 최근에 들어가셔서 지금 단기 급등 위치에도 지금 들어가셨지만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일단 신지 업체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 종목이 신지 생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폴더블 폰이 생기기 전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폴더폰 때의 흐름을 보시면 그 당시에 최고 가격도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근데 과거의 신지 가격보다 지금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간 신지 가격 단가가 거의 3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 그러니까 최고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 관점 안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0,000원 이상까지도 제시드리겠습니다. KH바텍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눠주셨네요. 목표 가격은 30,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수젠텍 풀어볼 건데요. 매수 가격 7,900원에 비중 35%입니다. 이 수젠텍 하면은 코로나19 이 확대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 종목의 전망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오창록 전문가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수젠텍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수젠텍을 먼저 말하기 전에 이제 비슷한 이제 후발 주자였죠. 나노캠텍에 대한 종목 설명도 한번 드렸었는데요. 똑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시세를 보고 결정하셔라라고 어저께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일단은 50 같은 이제 대장주들이 이제 가격 제한폭인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면서 이제 후발 주자인 이 수젠텍 또한 이제 시세가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수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와 이제 진단 시약류를 제조하는 이제 회사인데요. 이번 이제 진단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은 미코하고도 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큰 시세가 나왔다가 좀 하락하였는데요.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오늘 빼고 어제까지의 시세만 딱 날짜를 돌려서 보시면은 이 종목이 과연 올라갈 종목인지 약간은 좀 의아해 하실 만한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마스크 관련주들은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시세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7,900원이기 때문에 현재 한 20%가 좀 안 되게 좀 손실 중이실 텐데요. 하지만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가격대는 대강 한 요 정도일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2월 4일과 2월 5일에 이제 윗꼬리를 만들었던 가격대를 1차적으로 돌파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 날이죠. 바로 1월 29일 거래량이 가장 큰 날의 이제 중심 가격대가 고선입니다. 그래서 고가격대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요 돌파하면은 충분히 매수 가격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7,600원 정도 1차 목표가로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또 중요한 시그널이 됐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가격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요. 텔콘 RF 제약 풀어볼 건데요. 매수 가격이 6,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이 지난해 12월 이 비보존의 임상 실패 이야기와 함께 이 개파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매수 가격 6,000원입니다. 아마 이분은 아무래도 물타기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민재 전문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악재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대응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진정된 상태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충분히 진정됐다라고 볼 수 전달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가 차트 보면서 바로 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가 위치가 6,000원이라고 하셨으면 이 전에 상승 전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상승 이후에 매수하신 뒤에 지금 뭐 물타기를 하셨을 때 중간 가격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이든 일단 하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로 뭐 4,000원대 가격대는 어떻게든 좀 지지하겠다라고 모습을 보이면서 충분히 좀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이제 4,000원대가 뚫리고 내려가게 됐을 때는 좀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4,000원 이하 가격대부터는 어느 정도 좀 대형 트레이딩 관점으로 절반이라도 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4,000원대를 지켜준다면 그대로 홀딩 관점 그리고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위로 매물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가에서 일단 정리하고 좀 안전한 종목으로 교체 편입 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 가격에 온다면은 꼭 필히 빠르게 움직이셔서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4,000원 지켜진다는 것 이것도 좀 체크를 해 보셔야겠고요. 이렇게 보너스 상담 두 전문가의 고민들 풀어봤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투자 의견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버틸까 팔각 진행의 김재인입니다. 저희 전문가들 하루에 2종목씩 추천 주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AS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KH바텍, 파워넷, 머큐리, FNS테크, 알서포트, 5G도 보이고요. 또 폴더블 폰도 보이고요. 김민재 전문가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FNS테크 진행하겠습니다. FNS테크요? 아이고 배야! 괜찮으세요? 아, 수익률 보니까 너무 2배나 돼가지고 제가 배가 아파서 이렇게 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11월 달에 추천 주셨는데요. 네. 거의 2배 가까이 수익률 내셨습니다. 이제 어떤 각인가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절반 드리겠습니다. 정도요? 네. 일단 이 종목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OLED 종목들 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FNS테크 역시 OLED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상승이 일어나지 않은 종목들도 있고 이렇게 FNS테크처럼 시세 분출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추천드렸을 당시에 목표가까지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는 기업이더라도 주가가 마냥 갈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수익을 챙겨야 내 진짜 수익이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비중 절반 정도는 챙겨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반은 팔각이라고 알려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OLED 업황 자체는 아직 강한 추가 시세가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OLED 업황에 대해서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OLED 종목 중에서도 일단 상승이 나온 종목과 안 나온 종목으로 좀 갈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FNS테크 같은 경우 이렇게 계속 꾸준히 강할 수 있는 이유가 시장 리스크에서 이미 시세 분출을 시작했기 때문에 즉 돈을 들여가면서 주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내리게 됐을 때는 그 돈을 다 투자한 이 종목을 올렸던 뭐 주요 매집 주체들이 돈을 다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OLED 종목 중에 안 올라간 종목들이 몇 종목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차트로만 좀 돌려서 보여드리면 이 HB 테크놀로지 방금 제가 보너스 상담에서 보여드렸던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종목을 또 보여드리면 뭐 제이스텍이라는 종목도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종목 중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보여드리면 이 AP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좀 이름 있는 종목들이 아직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금 시장 조정 구간에서 눈여겨보시고 관심 종목에 두셨다가 상승 시점에 매수하시면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OLED 중에서요 안 오른 종목은 지금 또 괜찮다고 이렇게 AS 도와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찬옥 전문가의 종목들 AS 도와드릴게요. 오찬옥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APS홀딩스, NHN 한국사이버결제, 위닉스, DHP 코리아,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DHP 코리아 급등이 나왔던데요. 오늘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네, 오늘은 DHP 코리아는 두 자릿수가 되면은 다시 들고 나올 거고요. 오늘은 네.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하고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한 NHN 한국사이버결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 한국사이버결제 어제도 52주 신고가, 오늘도 52주 신고가, 매일매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이제는 수익 실현 각인가요? 네, 일단은 지난번에 1차 목표가였던 27,000원, 28,000원에서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한 번 더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쭉 버틸 각이라고 버틸 각.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요 한국사이버결제,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가 오늘도 이제 대구에서 좀 많은 대량의 15명이 감염 확진 소식이 나왔지만 장중에도 잠깐 이제 하락을 했을 정도로 이제 오늘 최근에 시세가 계속해서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몇 번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5일 이동평균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 단기적으로 정말 강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지난번 한번 1차 상승이 2월 10일에 있었던 이후로도 장중에는 잠깐 깨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종가에는 위로 올려놓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 주가 차트를 보니까요. 2015년도에 역사적 신고가 39,000원을 기록했더라고요. 지금은 3만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던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실적은 2015년보다 좋으니까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올해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 주신 2015년도부터 연간 실적을 계속 봤을 때 NHN 한국사이버결제란 회사의 실적 자체가 2017, 18 그리고 2019년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1년에 100%씩 성장을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하고도 조심스럽게 좀 연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질병이 점점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이제 대중들이 외부 출입을 좀 자제할 겁니다. 출입을 자제하면서 집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쇼핑을 많이 하시겠죠. 왜냐하면 필요한 거는 있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러한 결제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 뭐 KG 이니시스 아니면 요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이제 회사들이 수혜를 볼 것이기 때문에 실적은 안 그래도 좋은데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더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더 버틸 각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펀더멘탈이 탄탄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버틸 각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FNS테크는 반만 놓아주자 여기까지 올랐으면 수익 챙겨갈 구간이라고 알려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오찬옥 전문가. 버텨보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2차 목표가까지 3만 원 달성, 수익 실현 가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 각 8각이었습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의 수익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런 수익률 어떻게 빠르게 도달해 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볼게요.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급등주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아이즈 비전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5G 수혜도 받을 수 있고 뭐 OLED가 갈 때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실질적인 쪽은 뭐 5G 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최근에 갖고 왔었던 뭐 머큐리라든지 파워넷과 같은 같은 회사다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넷의 자회사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이 머큐리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은 파워넷이 좀 장중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 아이즈비전도 같이 좀 흐름을 같이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세 종목이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 먼저 제시드리면 5,250원 현재가 기준에서 약 10% 구간 쪽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4,200원 잡아드리겠고 역시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괜찮은 매수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머큐리라는 종목도 그렇고 그리고
이 파워넷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세 종목이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잠깐 로딩 시간이 있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 파워넷 같은 경우에도 한 9%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장중에 좀 고점대 물량을 좀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IG비전도 마찬가지로 이 파워넷이 같이 움직여주는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같이 올라와줬다가 지금 오늘 장중에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머큐리 같은 경우엔 총선 정책주에도 지금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주 쪽인 성향도 있고 이 5G에 따른 성장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이제 5,250원쯤 최근 전 고점대만 잘 돌파가 된다면 위로 크게 열려 있는 종목이라서 눈여겨 보셨다가 매수하시면 정말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민재 전문가의 급등주 전략은 IG비전 이거죠. 5G 관련 모멘텀 그리고 OLED 관련해서 챙겨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IG비전 보니까 최근에 이 윗꼬리를 많이 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강하게 올라갔다가 또 하루에 등락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캔들 속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특별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 앵커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파워넷과 사실 머큐리도 지금 같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윗부분을 올라갈 때마다 지금 좀 맞고 떨어지는 부분은 과거에 일단 저항대 물량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에서 위쪽에 저항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창록 전문가의 급등주 전략 얻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이그젝스라는 종목입니다. 이그젝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소재 사업과 전자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추가적으로 좀 정치 테마와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연결이 돼 있냐면은 현재 검찰총장이신 그분과 좀 연관이 돼 있는데요. 바로 사법연수원 동기가 이제 사회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그젝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았다가 작년도 11월에 이제 실적 이슈로 인해서 좀 한번 상승을 했고요. 이번 1월 말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검찰총장 그분과 연결되어서 이제 두 번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런 이슈가 없이 좀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요. 아무 이슈 없이 장대 양봉을 그것도 오늘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대거 늘어난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 아무 뉴스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거래량 또한 수반되지 않은 상승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하고 요 이그젝스란 종목 자체가 좀 상승할 때 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서 딱 요 급등주 성격에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말해드리면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하셔서 1차 목표가는 한 7% 정도인 1,730원 그리고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1,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록 전문가의 급등주 전략 이그젝스 이 정치 테마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